장성한 아들이 밥벌이도 못하고 직업을 구할 생각도 안하고 부모가 도와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계속 손만 벌립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면 전화도 안 받거나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거울 명상을 하면서 아들한테 변명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대로 느껴주었어요.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을 느껴주고 그리움이 올라오면 그리움을 느껴주고 우울함과 슬픔이 올라오면 그것도 느껴주었습니다. 난 아들이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렵다. 난 아들이 잘못될까봐 너무 두렵다. 이렇게 벌벌 떨며 사는 내가 너무 창피하다. 다 큰 아들이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손만 벌리면서 전화도 안 받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내 마음속에선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을 버리고 있습니다. 일도 버리고 자신의 책임감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버리니 세상도 아들을 버리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의 마음속에서 올라옵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나는 아들을 통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버림받은 두려움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내 두려움을 끌어올려주는 내 인생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들만 내 두려움을 끌어올려주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앞서 남편도 내 두려움을 끌어올려주는 영화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제 남편은 지난 9년 동안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을 피웠고 저와 아들은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다녔습니다. 하루는 아들의 약봉지를 들고 정신과에서 나오던 중 바로 옆 건물이 남편이 카드를 긁던 주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갔습니다. 주인과 얘기하던 중 까르르 웃는 여자와 남편이 숨겨진 방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구나. 거울 명상 중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외롭게 울고 있는 버림받은 내 모습이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울면서 버림받은 자에게 버려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점점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남편도 며칠 전 9년 동안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 피우면서 아파트 두채 값을 날렸다고 처음으로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남편과 아들한테 버림받는 영화가 펼쳐지기 이전엔 누구한테 버림받는 영화가 펼쳐졌을까요? 나를 낳아준 엄마한테 버림받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2~3살 때 엄마와 떨어지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남편의 외도로 다시 올라왔지만 우울증 약을 먹고 직장에 다니는 등 발악을 하면서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거울 명상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실은 정말 버림받은 두려움을 올라오게 해주는 영화였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버림받은 두려움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한테 버림받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래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이번엔 아들한테 버림받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현실이 정말 영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영화이고 나는 텅 빈 마음인 관찰자임을 알게 되면 영화를 볼 때 올라오는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고 느껴줄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진짜라고 착각하면 두려움을 억눌러버려 영화가 흘러가지 못하고 반복되게 됩니다. 만일 거울 명상으로 두려움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몸은 마음속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나는 마음의 눈으로 두려움이 어떻게 내 몸을 움직이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게 두려웠고 대학생 때는 몸을 바쁘게 해서 불안을 느낄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었고 진심으로 죽자고 다짐하여 유서까지 있었습니다. 거울 명상도 했지만 불안감을 빨리 없애버리자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불안감이 올라오면 눈을 감고 몸과 가슴으로 감정의 파동에만 집중해 느껴보았습니다. 저항이 올라오면 저항하는 느낌에 완전히 항복하고 티끌만큼도 안 바꾸고 그대로 느꼈습니다. 초반엔 갈비뼈 쪽이 너무 갑갑했고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 감정과 몸 반응에 머물며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항문 쪽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연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아침마다 이렇게 했더니 제 삶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상사한테 지적을 당할 때도 두려움을 가슴으로 느껴줬더니 신기하게도 상사가 칭찬하며 업무량도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다 영화 속의 인물들이구나 하는 알미 찾아왔습니다. 또 감정을 느낄 땐 온몸과 마음을 완전히 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항이 올라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도 단지 감정을 끌어올리는 역할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천진한 기분이 들고 가족들과도 오랜만에 너무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직장일도 너무 막막했는데 지금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가슴과 몸으로 감정을 느껴주면 정말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정을 느껴주면 왜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겠다는 자신감이 들까요? 감정이 풀려나가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운 운명을 창조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감정에 널뛰기를 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고통이 뒤따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공명하는 감정을 가진 이성을 만나는 것이고 자식이나 부모를 만나는 것, 직장 상사를 만나는 것도 역시 공명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엔 좋은 감정이 공명에 만나더라도 가까워지면 싫은 감정이 공명에 올라옵니다.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이 점점 더 깊은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로 상대 때문에 싫은 감정이 생겼다고 착각해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껴주면 감정이 나와 분리돼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감정을 끌어올려주는 고통스러운 영화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